외세의 침략과 부당한 억압이 발생할 때마다 강인한 저항 정신으로 맞선 우리 한민족. 저거 적장 고담하다. 팔로 꼬챙이로 껴서 이제 올리는. 올려요. 내가 했지만 신기한데? 신기하네. 약간 그런. 일본군 약 200여 명을 20분 만에 끝장내버립니다. 한 번에 막 1000명 정도를. 저쪽에서 튀어나오고 저쪽에서 튀어나오면서 도는 사이 5,000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쏟아져 나온 거야. 41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각자의 곤경을 극복해가면서 이렇게 멋진 역사로 발전시켜왔고, 그렇게 우리는 역사를 만들어왔다. 이 세 가지 사건들이 공교롭게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10월 달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 좀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그동안 혼자 했었거든요. 예. 이렇게 누군가 지켜봐주는 사람이 있고 와주셔서 정말 예. 감사하고요. 반갑습니다. 네, 네. 근데 뭐 저희 혹시 사피엔스 영상은 좀 보신 적 있나요? 네, 돌아다니면서 지하철에서도 계속 볼 수도 있고 하니까 사피엔스 중에 뭐가 제일 좀 재밌으셨어요? 저 오늘이 제일 재밌을 것 같아요. 부러운데? 자, 세 번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40년 만에 기억된 10월의 횃불. 군사 독재 정권을 몰아낸 민중의 뜨거운 함성이다라고 하는 부마 민주항쟁 이야기를 한번 가까워봤습니다. 부마 민주항쟁. 1979년에 있었던. 한국의 민주화운동사의 4대 사건이 강주민주화 운동이 가장 맞아요. 네, 가장 유명한 10 민주 6월항쟁. 6월항쟁. 60 민주항쟁. 많이 하네요, 진짜. 좀 위기예요, 지금. 네.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저도. 4.19. 사유경명 맞습니다. 요 네 가지 사건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오늘날과 같이 자유롭고 정의로운 나라가 됐다.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배우는 이야기인데, 네 가지 사건의 공통점이 뭐가 있냐면 유혈혁명이거든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근데 부마 민주항쟁만이 유일하게 사람이 안 죽었었던 사건으로 기록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아니다라는 게 최근에 밝혀졌어요. 작년 정도에 국가가 공식 인정을 해줬어요. 근데 여기에 이 가슴 아픈 이야기가 있어요. 79년 10월 18일 날 그 유치준 씨라는 건설 노동자인데 아침에 나 그냥 일하러 갔다 올게 하고 간 거예요. 근데 그 당시 보면 회사 갔다가 오는 길이 민주항쟁의 시위대와 진압병력이 엉키는 자리인 거예요. 출근한다고 하고 안 돌아오셨어요. 그러다가 부마 민주항쟁이 끝나고 나서 며칠 있다가 갑자기 경찰이 찾아와서 당신 아버지가 죽었다. 해서 가보니까 아버지 시신이 있는 거예요. 매장처로 가보니까 어머니가 보기에 이거를 따져 물으면 해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알겠다고 해서 시신을 수습하는 걸로 아유. 덮은 거예요. 그 얘기를 계속 못하다가 유혈항쟁 이후에 민주화가 된 다음에 아버지의 죽음을 찾아다니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한편에서 민주화 운동을 연구하는 대학 교수나 학자들이 추적을 하던 과정 중에 양자가 찾아 헤매다가 이 기록이 발견이 돼요. 그래서 작년이 부마 민주항쟁 40주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전으로 국가가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사망자를 인정을 해줬던 사건이니까 되게 뜻깊은 일이다라고 좀 할 수가 있겠죠. 좀 안타까운 사건이고요. 다시는 절대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실을 어떻게 손바닥으로 가릴 수 있겠습니까? 40년의 한을 푸시고 편안히 잠드십시오. 시작은 어떻게 되냐면 당시에 이제 1970년대로 들어오면서 유신 체제가 만들어지거든요. 모든 권력이 다 독재 체제로 수렴이 되고 석유 파동이 일어나게 되면서 경제 위기가 도래하게 되고 정경유착, 부정부패 같은 것도 되게 심각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 와중에 YH 무역 사건이라는 게 터져요. YH 무역 상사에서 여기서 일하던 여공들이 임금 다 뜯기게 되고
그래서 너무 답답해가지고 당시 야당 당사였었던 신민당 당사에 가서 막 시위를 한 거예요. 근데 그때 경찰력이 투입돼서 강력하게 진압을 하고 도망가던 김경숙이라는 여공이 4층에 떨어져서 죽어요. 굉장히 큰 스캔들이 된 거고, 당시 야당 총재였었던 김영삼 총재가 격렬하게 저항을 하죠. 뉴욕타임즈와 인터뷰를 하면서 미국은 민주주의와 박정희 정권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이러면서 미국을 압박하는 굉장히 강력한 정치 제스처도 막 보이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의원직이 제명을 당하게 되고 사실상 가택연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또 유명한 말이 있죠. 어떤 대학의 지성인으로서 이 양심상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대학생들끼리 문제의식을 느낀 거예요. 마산대하고 부산대에서 각각 이제 시를 준비하는데, 부산대에서 주도하셨던 분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뭔가 저항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되지? 그래서 도서관에 있다가 한번 나오자 하면서 한 20명이 나와서 우와 외쳤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튀어나오고 저쪽에서 튀어나오면서 보는 사이 5,000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쏟아져 나온 거야. 그래서 남포동으로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5만에서 7만 명 정도 되는 대박이다. 시민들이 다 모이면서 격렬하게 저항 시위를 한 거예요. 근데 똑같이 마산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부산에서 했다는 소식이 들으니까 우리도 뛰쳐나가자. 타겟을 정확히 정해서 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을 위협했다라고 판단되는 데만 골라서 시민들이 사실은 무력 행사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렇게 밀고 나갔어요. 여기서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을 사실은 정부가 해요. 군대를 투입하는 거예요. 실제로 18일 0시 기준으로 봤었을 때 정부는 부산 지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게 되고요. 무장군인을 실은 트럭들이 막 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부산대 동아대 운동장에 군인들의 캠프가 딱 설치가 되게 되고, 가장 무서운 건 공수부대가 오거든요. 지나가는 사람들을 뭐 몽둥이로 때린다라든지 M16 소총의 개머리판으로 때려서 뇌에 문제가 생겨 뇌수술까지 받았다, 이런 일도 있었으니까 사실 굉장히 끔찍했던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무려 1,058명을 연행했고 66명을 군사재판에 회부를 하게 됩니다. 왜 군사재판이에요? 일반인이잖아요. 지금 계엄령이 선포가 돼 있잖아요. 비상 특수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군법에 회부가 된다라고 하게 된 거죠. 그만큼 공포심을 또 줬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마산 같은 경우도 당연히 똑같은 과정을 통해 전개가 되게 되는데, 20일 정오에 마산과 창원 일대에다가 위수령이라는 걸 반포해요. 계엄령하고 좀 비슷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심지어 육군, 경찰에다가 해군까지. 해군까지요? 전쟁하러 왔네요, 거의 근데. 제가 말하면서도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그래서 실제로 이때 잡혀가서 징역형을 아예 받은 시민이 3명 정도 있었고요. 2020년에 41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유명한 일화는 그거죠. 상황을 검토해 보니까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보기, 이건 이미 진압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우리가 잘못한 걸 인정하고 고칠 건 고치고 해야지만 이 체제가 계속 가는 거지, 무조건 찍어 누르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이제 건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앞에 있었던 경호실장 차지철, 캄보디아의 크메르 루즈 보면 100만, 200만 막 죽였는데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하는데, 거기서 자네 말이 맞네 이러면서 차지철 편을 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비상한 수단을 쓰지 않고 방법이 없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부마 민주항쟁의 격렬한 여파 속에서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를 두고 김재규 대 차이철, 박정희 입장이 갈라지면서 결국 김재규가 박정희를 쏘면서 유신체제가 막을 내리게 된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 역사에서 군대가 들어와서 시민을 진압한 첫 번째 사례예요. 그전에는 이런 경우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비슷한 일이 일어나면 군을 파견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비극이 다음 해인 1980년 광주에서 벌어졌습니다. 부마 민주항쟁은 사실 그동안 많이 잊혀졌거나 잘 몰랐던 사건인데, 부마 민주항쟁을 통해서 유신체제가 붕괴가 됐고 민주화가 되어가는 과정들의 아주 중요한 단초를 제공했었던 사건이라는 것에 대해서 기억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알아야 될 것들은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또, 예.
저는 사실은 절박함이라는 그게 저한테는 좀 다가왔던 시간인 것 같아요. 오늘 10월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제 앞으로는 10월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희생과 노력과 진짜 엄청난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거니까 저는 그냥 간단하게 마무리 짓고 싶은 말은 선배들이 각자의 곤경을 극복해 가면서 이렇게 멋진 역사로 발전시켜 왔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책임감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에 대해서 너무 답답해만 하지 말고 더 좋게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런 메시지를 10월 달에 선배들이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역사를 만들어 왔다. Get me back on my feet. A strong footing. Get my punches some heat. Stay